삼선 중진들이 어제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몇 군데 보도가 났습니다. 이걸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카드 뉴스 보세요. 삼선 중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 보이시죠? 장동혁으로는 총선 대선이 힘들다. 장동혁으로는 2년 뒤 총선, 3년 뒤 대선이 힘들다. 두 번째, 메신저인 장동혁이 훌륭하지 못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지금 뭐 제가 여러 신문을 다 보고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신저가 훌륭해야 대민주당 메시지가 잘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참, 한번 이거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메신저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만찬 자리에 참석한 13명을 제가 얼굴과 지역구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세력과 한판 붙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는지 안 보입니다. 자기들은 잘 싸우지도 못하면서 메신저 역할로 장동혁이 훌륭하지 못하다. 메신저가 훌륭해야 대민주당 메시지가 잘 나갈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지적질은 되게 잘하네. 세 번째,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안 된다.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하면 안 된다.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는 20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의원총회가 있고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의용 사무총장을 불러서 제대로 설명을 하게끔 요청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사무총장이 뭐 애 이름입니까? 당대표가 지명한 사무총장이 뭐 자기들 쫄병이에요. 사무총장이 불러서. 이게 뭐냐면요. 이 계급의식에 쩔어있는 자들입니다. 이 삼선들이라는 자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 결론이 뭐냐? 결론.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장동혁 필요 없다.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이게 이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정의당이나 구통진당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민의힘, 할배당, 영남, 법조, 할배당 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대표가 엄연히 있는데 장동혁 당대표로는 총선 대선 힘들다. 그리고 장동혁이 메신저 역할을 훌륭하게 못한다. 그걸 못하는데 올공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세 번째,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안 돼. 지들도 당협위원장이거든. 8월 말에 당협위원장 교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현직 당협위원장 배지들하고 도전할 수도 있거든요. 전원 교체 안 돼. 자기들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 못해.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이겁니다. 어이없죠, 그죠? 어이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찬에서 국민의힘 삼선 중진들의 저 의견은 뭐냐? 쿠데타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장동혁 대표 몰아내겠다 이 소리입니다. 누군가 나와서 장동혁 몰아내는 작전 벌이면 자기들이 뒤에서 밀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권선홍 님이 말씀 잘하셨네. 삼선이 뭐 벼슬이가. 국회의원 3번 한 게 벼슬이요? 제가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국회의원 3번째 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뭐 대선 후보급 되는 사람이 있느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경상도 국민의힘 배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벼슬이에요. 벼슬 완전히.
조선시대 어디 뭐 사또들이요? 대감들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고인물,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밥 먹으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전 4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 카드 뉴스를 여러분께 딱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억 잘 하시라고. 제가 방송 끝나면 이거 페이북하고 스레드에 다 퍼뜨릴 거예요. 삼성 중진 구태타선은 1번 장동혁은 2년 뒤 총선 3년 뒤 대선 힘들다. 2번 메신저 역할로 장동혁이 훌륭하지 못하다. 지들은 잘하고 있나? 3번 당협위원장 전원교체 안 된다. 내 포함해서 삼성 중진 내 포함해서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4번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자, 이 모임에 참석했던 지금 국민의힘의 3선이 14명입니다. 14명. 14명인데 포항의 김정재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어제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럼 13명 남죠? 13명.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TK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김석기 국회의원. 경북 경주가 지역구입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이 경찰 출신이죠. 송원석 전 직전 원내대표. 경북 김천이 지역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 영천 청도의 이만희 국회의원. 어제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경북 상주 문경의 이미자 국회의원. 이 4명이 TK 지역 국회의원 3선입니다. 어제 그 비공개 만찬에 참석했다는.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분들 전체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언론 보도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 PK 한번 볼까요? PK. 부산 경남. 두 번째. 정점식 원내대표. 경남 통영 고성.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가 선관위 특검 합의할 때만 해도 제가 비판을 잘 안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원내 대책 회의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들인 장본인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원내 배지 달았습니까? 오세훈은 국회의원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남부지방 가뭄 현장 점검한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의용 사무총장만 있는 그 자리에 불러드립니다, 오세훈이를. 정점식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결론이 정점식으로 뭉치자 이 말은 뭡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새어나오는 거 책임이 있는 거죠.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 국회의원.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신성범 국회의원. 신성범 국회의원은 대한과 미래 멤버이기도 하고 2025년이죠. 2024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라는 내란 상설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기권한 사람입니다.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그 다음 경남 창원시 마산해원구 윤한홍 의원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한다면서 장동혁 대표를 직격한 사람입니다. 이 뻔하죠 뭐. 에? 이런 자들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 뭐. 정점식, 신성범, 윤한홍. 그동안에 이 사람들의 행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강원, 충남 성일종. 다음 카드 올려주세요. 성일종, 충남 서산 태안. 성일종 씨는요, 올해 6월 9일 날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는 함께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한동훈 복당에는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장동혁 진퇴, 민심을 읽고 결정해야 된다. 장동혁이 나가야 된다. 이 소리 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성일종.
송석준 경기도 이천시. 송석준은 뭐 이거는 뭐 올해 7월 달에 지난달에 SBS 방송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장동혁은 찌질하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자입니다. 김성원 저 오타네요. 경남이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군 을. 이건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의 두 분이죠. 강원도. 그 수정하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카드뉴스. 이양수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 이철규 강원 동해태백 삼척 정선군. 제가 별 멘트를 안 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제 멘트가 아니고 언론이 다 보도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TK 경북 김석기 송원석 이만희 이미자 이 네 사람은 그동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뭐 직격을 한다든지 노골적인 비판 발언을 한 바가 언론에 보도된 게 별로 없어요. 응? 자 그런데 PK로 가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 정점식 경남 통영고성 이번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원내대책위에 불러들인 자입니다. 그렇죠? 원내대책위가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자리니까. 신성범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라는 내란 상설 특검 기권한 사람이고 대안과 미래 멤버입니다. 아마도 뻔하죠. 윤한홍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한다 면서 장동혁 대표 직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입니다. 경남으로 지금 오타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는 함께 싸워야 되고 장동혁 진퇴는 민심 읽고 결정해야 된다. KBS 방송. 응? 그 다음에 송석준은 뭐 이 최악입니다. 응?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장동혁이 찌질하니까 물러나야 된다. SBS 방송 지난달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강원도 두 분은 이양수,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양수, 이철규는 별다른 멘트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누가 어제, 제일 첫 번째 장 그 카드뉴스 올려보세요. 삼선 중진들의 쿠데타 선언. 이건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장동혁으로는 총선 대선 힘들다. 메신저로서 장동혁이 훌륭하지 못하다.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안 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이 이야기를 누가 했겠냐고. 누가? 네?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일단은 정점식 원내대표 책임이 큽니다. 이거. 자 PK 올려보세요. PK. 정점식 원내대표 이건 책임이 커요. 왜? 결론이 뭐야?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니까. 그리고 신성범, 윤한홍 이 수상한데 신성범은 대안과 미래고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라는 내란 상설 특검 기권한 사람입니다. 반대가 아니고. 윤한홍은 뭡니까? 똥 묻은 개. 그러니까 장동혁이 똥 묻은 개다 이 말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겨 묻은 개가 이재명이란 말이죠. 비판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자입니다. 이 딱 수상하죠. 정점식, 신성범, 윤한홍. 그 다음에 성일종, 송석준도 수상하죠. 응? 성일종, 송석준. 성일종은 한동훈 복당해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 장동혁 진퇴는 민심 읽고 결정해야 된다. 6월 9일날 KBS 방송. 송석준은 장동혁 찌질하다 물러나야 된다. 7월달에 SBS 방송. 수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게 한 사람들 딱 있다는 거예요.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윤한홍, 정점식,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이런 거. 자, 내려주십시오. 삼선 중진 구태타선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장동혁으로는 대선, 총선 힘들다. 그럼 누구? 한동훈이 불러들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장동혁,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불러들이면은 자기들을 다음 공천 받을 수 있겠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소리죠, 저게 지금.
메신저 훌륭하지 못하다. 장동혁 대표 연설 잘하던데요. 응? 메신저 잘하던데. 응? 세 번째,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한대. 자기들 당협위원장 계속 해야 되겠는데 이 소리죠. 그래서 결론이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저 말은 뭡니까? 당원 중심주의 대중우파 정당 건설을 반대하는 겁니다. 원내 정당으로 그냥 만족한다 이 소리예요. 원내 정당에 만족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잡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저러니 맨날 만년 2등만 하자. 우린 그냥 2등만 하고 우리 배지 권력만 유지하자. 이게 뭡니까? 기회주의, 배신자, 무사안일주의, 웰빙족, 십선비족. 이거 아닙니까? 저 삼선 중지들 저 발언 속에서 무슨 결기가 느껴집니까? 대한민국을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된다. 올공에 같이 한번 나가자. 이런 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철저하게 기득권 카르텔들입니다. 그 자들이 그냥 밥만 먹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언론에 이런 식으로 릴리즈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내부 총질러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가공을 하겠죠. 봐라. 삼선 중진들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장동혁 물러나야 된다. 응?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전화? 지구당 사무실로. 지구당 사무실 또는 국회의원실 사무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스패너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방금 올려드린 13명의 국회의원 사무실, 의원회관 뭐 전화하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거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뭐 02720에 몇 번 있잖아요. 응?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정점식 원내대표다. 그러면 국회 그 처분 나오거든요. 다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의 전화.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거? 비싼 밥 먹고. 그 자기 돈으로 먹었나? 13명이 누구인가요? 자, 카드뉴스 한 번 더 올려봅시다. 처음부터 천천히. 자, 국힘 3선 회동 참석자 TK지역 경북 경주 김석기, 경북 김천 송원석, 경북 영천 청도 이만희, 경북 상주 문경 이미자, 그 다음 경남 통영 고성 정점식, 부산 연제 김희정,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경남 창원시 마산 해원구 윤한홍,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경기 이천시 송석준,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군 을 김성원,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 이양수,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성군 이철규, 이렇게 13명입니다. 그래서 이 13명을 다 의원회관실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정점식 원내대표, 당대표가 있는데 왜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고 주장하시나요? 당협위원장 전원교체? 왜요? 당협위원장 잘못하면 당무감사 통해서 날려야지. 응? 뭐 여기가 뭐 꿀단지요? 특정 의원들만 계속 당협위원장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새로운 인물, 신선한 젊은 인물들 막 집어넣어야지. 메신저 장 훌륭하지 못해? 그럼 뭐 장동혁보다 저 연설 잘하는가 봐. 에? 여기 13명 중에 장동혁 당대표만큼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만큼 연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13명 중에. 장동혁으로는 총선 대선 힘들다. 그건 다 주관적인 이야기고. 장동혁으로는 총선 대선이 힘들다는데 지난 8월 15일 날 올공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거의 연인원범 한 20만 명 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러면 이 13명의 삼선 중진들이 그 정도의 군중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올공에 그만큼 많은 사람 동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또 누가 있나? 창원의 그 윤한홍, 신성범, 다시 한번 봅시다. 정점식, 신성범, 윤한홍, 송석준, 성일종, 이런 삼선 중진들이 그 올공에 나와 있는 그런 군중들 동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스타성이 없어. 스타성이. 여기에 거론된 13명 스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회의원 한번 3번 했는데 전국적인 스타성이 없으면은 정치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그냥 그 자리를 젊은 2030 40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3번씩 했는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도 거론되지 않는 스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국회의원 3번 하면 많이 했지. 상임위원장하고 뭐 국회의원을 4번 5번 6번 대구의 주호영이처럼 6번 하면 뭐합니까? 대선 후보 감도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생계형으로 전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필요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허점을 비판하고 저는 독재 정권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김석기, 송원석, 이만희, 이미자, 정점식, 김희정, 신성범, 윤한홍, 성일종, 송석준, 김성원, 이양수, 이철규 뭐 대선 주자급 있습니까? 여기 13명이 다 여기 나오는 1, 2, 3, 4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반대 의견 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대충 감이 옵니다. 강원도에 있는 이분, 그리고 TK 지역에 있는 이분, PK는 볼 것도 없고, 강원도에 있는 이분, TK 지역의 이분 정도는 그거 아니다. 지금은 대안이 장동익밖에 없다.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외에는 분위기 슬슬 빌드업 해가지고 장동익 몰아내고 자기들 2년 뒤 공천 보장받고 한동훈이 끌어들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가 협작질입니까 지금? 당원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중진 의원들은요, 이 4선, 5선, 6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불편하냐 하면요, 당원 중심주의 우파 대중정당 건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계속 못 해먹으니까. 계속 해먹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의무는 별로 없고 권리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의무는 별로 없습니다. 권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꿀단지 계속 빨아먹어야 되는데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당원 중심주의 우파 대중정당 건설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원내 정당으로 가자.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내각제식으로 가자. 우리끼리 그냥 인지도가 깡패니까 내 고향 가면은 내 지역구 가면은 내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다음에 나와도 또 여론조사하면 내가 이길 거다. 새로운 정치 신인 필요 없다. 주구장창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 아니냐고.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러니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2번이나 탄핵시키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회의원 그 권력 카르텔만 뽑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의원 의원회관실로 전화하는 겁니다. 항의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수배너님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이 13명의 국회의원실 대표 전화번호 찾으셔가지고 좀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4명에 대한 징계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징계심사가 있습니다. 아마 오후에 있나?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거. 예. 4명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윤리 4명 징계심사 있습니다, 오늘. 예. 뭐, 어느 분이 김태호 의원이네. 김태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라는 내란 상설 특검 찬성한 자입니다. 22명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저녁 방송에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해드릴게요. 잊을만 하면 리바이벌 해가지고 계속 기억에 남기고 기록에 남겨야 돼요. 이게 좌파들이 아주 특기거든요. 근데 우파들이 너무 기록 문화에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카드 뉴스 만들어서 딱 박제해버리거든요. 이걸 뭐 페북이나 스레드 뭐 인스타에 다 날립니다. 기록을 해놔야지. 그래야 겁을 냅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런 짓을 못합니다. 서범수 돌려차기 망언, 진종호 무소속 한동훈 선거운동, 권영진 송원석 정점식 전현직 원내대표 쌍멱살. 이거 쌍멱살. 그죠? 국회의원이 말이야. 품위 없이. 조경태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운동. 이 4명에 대한 윤리가 오늘 열립니다. 예. 자, 넘어가시고. 자,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김민석이 당선된 이유가 뭐죠? 호남의 권리당원이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그렇습니다. 김민석은 전체 54.08%로 2위 정청래와 한 8% 정도 차이 나요. 8%포인트. 그런데 호남에 가서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민석을 밀어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호남 반도체지 뭐. 군 공항 자리 밀어내고 반도체 공장 800조 이야기하니, 응? 호남 권리당원들 그 땅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그 옆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모양이지. 호남 반도체 효능감으로 김민석은 당선되었다. 라고 조선일보가 오늘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있고요. 호남 반도체는 결국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었고, 이재명의 말을 잘 듣는 김민석을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당내 선전선동용이었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호남 반도체.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미국이 딱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지만, 삼성하고 SK가 800조를 뿌린다고? 그럼 그 돈 그거 우리 미국 가서 좀 쓰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파 이해관계만 따르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양반이 어제 당대표 당선되더니 오늘 이 중앙일보에 사진이 하나 났는데, 테이블 위에 구두 신은 채로 다리를 딱 올려 앉아가지고 정청래 앞에서, 정청래는 그냥 기가 죽었습니다. 이 사진이 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번지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해명을 어떻게 했느냐. 피가 안 통해서 다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을 한 것이다. 저렇게 앉아있으면 피가 더 안 통할 것 같은데. 응? 어느 분이 저 댓글 쓴 것처럼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 네. 정청래 앞에서, 상대 후보 있는 앞에서 테이블 위에 구두 신은 채로 쫙 다리를 올리고 와서, 나 이제 당대표 될 건데, 식은방을 떨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최고위원회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한마디로 개싸움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친정청래계가 3명이 들어갔습니다. 최민희가 1등 했고,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최민희가. 그 다음에 이성윤, 한민숙.
친 이재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2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최민희가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 즉 국민의힘 같은 경우 수석 최고위원이 누굽니까? 신동욱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 자리에 같은 그 자리에 최민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옥신각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옥신각신 할 가능성이 크고 김민석 정청래 그 투표율을 보면은 앞에 카드 뉴스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김민석. 예. 여기 보면은 54.08로 당대표 선출됐잖아요. 정청래가 45.92인데 여기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이겼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50.7, 김민석이 49.3. 근데 권리당원에서 김민석이 55.9, 정청래가 44.06. 특히 국회의원들의 그 지지를 많이 받게 되는 대의원에서는 김민석이 66.69, 정청래가 33.31. 즉 권리당원과 국회의원 영향력에 있는 대의원들이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민 겁니다. 호남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은 전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라도 지역 권리당원들이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최고위원회 뭐 이런 데서 민주당이 아주 그 내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어제 그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되기 전 그리고 되고 나서 막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분의 전조영상. 문재인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이 등장. 문재인은 친문 아닙니까? 친문, 친노? 그럼 누구를 밀었겠어요? 정청래 밀었겠지.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 전당대회가 우려가 크다. 전당대회가 우려가 크다. 전당대회가 우려가 크다.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단결해야 된다. 뭐 경쟁이 당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당원대회 끝나는 즉시 모든 갈등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 저는 이게 거꾸로 들리거든요. 이 괘씸한 정청래를 떨어뜨리다니. 앞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즉 보면 여러분, 김성애 비서관의 어떤 비유이지만 난닝구와 백바지 세력이 있다잖아요. 민주당에는. 난닝구 세력은 전라도 지역 정치 세력, 백바지는 경상도 지역 좌파들. 즉 친노 친문은 영남 좌파들이거든요. 이 영남 좌파들이 백바지에 해당한다면 호남 좌파들은 난닝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때는 열린우리당 같은 거 만들면서 백바지 세력들이 난닝구 세력을 제압했는데 그때 김민석은 아웃돼 버렸죠. 그래서 18년 동안 야인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난닝구 세력들이 백바지 세력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백바지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경상도 지역에, 특히 부울경 지역에 친노 친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세력은 누구하고 연합할 수 있느냐? 조국의 조국당하고 연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볼만한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벌써 한 수 말을 딱 넣는 거죠. 전당대회 우려 크다. 너희들 앞으로 당직 인사할 때 친문 세력들 잘 안 챙기면 우리 째고 나갈 거야. 이 소리죠, 저게. 김어준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은 기본적으로 친정청래 세력 아닙니까? 이재명을 바로 직격해버려요. 30% 지지율 찍고 지지율 회복된 대통령 없다. 지지율 더 꼬라박을 거다. 이 소리죠. 지지율 꼬라박을 거다. 자, 민주당 내분 전조현상 2번. 박원석이 이제 정의당인데, 저 박원석이 김현지를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1998년도에 성남에서 뭐 시민
단체 뭐 활동할 사람 필요하다고? 박원석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문화일보에. 호남, 유시민이 진짜 이재명을 흔드는 진원지라고 보고 있다. 응? 호남, 쉼표가 빠졌네요. 호남, 유시민이 이재명을 흔드는 진원지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즉, 유시민은 백바지거든요. 영남 좌파죠. 대구 출신 아닙니까? 백바지죠. 박용진은 또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연임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분의 전조현상 완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올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시시각각 미 대사관을 통해서 미 트럼프 귀에 다 들어갑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전자를 움직여가지고 뭐 800조, 뭐 반도체, 메가 투자, 그걸 미 대사관에서 그걸 안 보겠습니까? 트럼프 귀에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는 단독 기사를 보면은, 이거 심각하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잘리고,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튀어가고 하는 게 뭐냐.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에너지 하지 말고 반도체 메모리 공장 지어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한국이 말이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한 800조 쓴다는데, 그거 광주 반도체 한다는데, 지금 미국이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김민석이 살려가지고, 이재명이 민주당 당 장악하려고 하다가, 삼전닉스 800조가 지금 미국으로 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측이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에너지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반도체 메모리 공장. 그래서 투자 순위가 바뀌고 있으면서 대미 투자의 꼴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대미 투자의 꼴대가 바뀌었다. 저 꼴대가 아니고 에너지 꼴대가 아니고 반도체 꼴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삼성, SK, 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열흘 뒤쯤 돼가지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삼성, SK 두 회사를 거론하면서 미국으로 불러와서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관세 보복 압박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김민석이 당대표 시키려고 호남 반도체 800조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이게 결국은 국익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민국 국익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뉴스. 아예 미 트럼프는 한미 훈련하는 것도 협상 카드로 만들어버렸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이란 비핵화 협상에 좀 한국이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 노 땡큐라 했다.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 대폭 축소해라. 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약점,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미국은. 왜? 그동안 동맹이었으니까. 한미 훈련도 협상카드로 전락되고 한미 동맹도 균열이 생기고 안보에도 치명상을 입히는 이 이유가 뭐냐? 거꾸로 다 짚어가면 김민석이를 민주당 대표로 앉히기 위해서 호남 반도체라는 저 정치적인 쇼를 했고 이게 통상 문제에도 불이 번졌고 트럼프의
안보 문제까지도 우려를 내고 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까?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